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서양호 사람과 정치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개헌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아침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SNS에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4년 연임제 또 대선 결선 투표제 뭐 총리의 국회 추천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대권 삼수생 이재명의 제가 볼 때는 한수 음. 포석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아, 여러 가지 전술 중에서 육참골단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아, 내 살을 내주고 네. 상대의 뼈를 취한다고 해서 작은 것을 양보하고 본질적인 것을 취한다는 건데요.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양보하고 아마도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다수의 50%가 넘는 득표를 중도층과 더 나아가서는 중도 보수 그리고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까지 합산해서 압도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는 득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언더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를 좀 응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50%가 넘어가면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데 아마도 이재명이 독주 독선을 우려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 권한을 이렇게 분산한다 봐라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대통령이 되면 더 큰 독주가 있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서 중도층 그리고 중도 보수 진보층까지 아우르는 큰 그물을 펼치기 위한 그러한 그 한 수가 이번에 개헌 제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50%가 넘는 이제 독주에 약간 이제 그 부분을 그 쇄신시킬 만한 독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시킬 만한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그죠?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군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보다 이재명 그 후보를 배출한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막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더해서 행정 권력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 뭐 행정부도 장악하고 그리고 입법부도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라고 하는 견제 심리를 부추기려고 할 텐데 바로 이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는 권력을 분산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중도층과 보수층 그리고 전통적 민주당 지층에게 안심시키는 그러한 개헌 이슈를 던진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해 보고 싶습니다. 이 설명이 가장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어제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 개헌안 중에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안도 있었고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국회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니 지금도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뻑하면 탄핵하고 뻑하면 특검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다 인사권까지 주게 되면 너무 큰 권력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보는 측면이 더 올바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내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주민들의 심판을 받고 또 나아가서는 중간중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진보 정당부터 보수 정당까지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민심에 권력기관들을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야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들이 입에 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적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이 더욱더 훨씬 더 크게 국민들에게 소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번 비상계엄 그러니까 불법 계엄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건 기존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비상계엄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위기 순간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건 좋은데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내지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국민의 동의와 받지 않고 국민의 민심과 무관하게 자행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다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는 또 80년 5.17 때 전두환 신군부가 똑같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면 아래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승리를 통해서 직선제가 쟁취되면서 수면 아래 잠복되었는데 2025년 대명천지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차제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상계엄의 권한 중에서 일부를 국회 인준을 받게 함으로써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개헌안을 내놓으니까 김문수 후보 역시 개헌안을 내놨는데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연임제안에 대해서 마치 이제 장기 집권 여지를 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트집을 잡은 게 표현에 있어서 연임이냐 중임이냐 이 표현을 문제 삼았거든요. 네. 연임을 금지한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연임은 뭐냐면 연달아서 임기를 하는 걸 연임이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번 쉬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트집 잡기인데 장기 집권의 포석은 이번 12.3 내란을 통해서 의회를 제압하고 어쩌면 보수 극우의 그 의회를 제외한 장기 집권의 모습들을 보여준 세력들은 내란 세력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그 말기 하나보다는 오히려 현재 헌법 128조에 의하면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뭐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겠냐는데 아시다시피 헌법 개정 사항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것처럼 본인들이 이렇게 막 무소불위의 비상계엄과 내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해서도 트집 잡고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선제적으로 개헌을 이슈화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이재명 후보에 밀려서 한 듯한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 중에서 이 부분도 있어요. 대통령 불소추 특권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이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안을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 개헌의 가장 핵심적 쟁점은 국민의 주권을 권력이 찬탈하지 못하도록 사법부가 파기환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권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개헌을 앞두고 개헌의 이슈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명백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제안하는 것이 훨씬 더 개헌을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이 개헌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이것조차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국회의 무소불위 권한을 강조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한 정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 개헌 이슈는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굳어지는 어대명이 주제입니다. 자, 오늘 또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죠. 공식 선거 기간 중에 첫 조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연히 여전히 선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참 대단히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요. 네. 아마 최근에 대선에 관심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원체 김문수 후보가 지리멸멸하고 보수가 분열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저 정도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그렇고 5월 17일 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그렇고 50% 이상의 득표율을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대신 잘 모를 텐데요. 1987년 이후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부활한 이후에 갤럽이 여론조사한 곳에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내 50% 득표를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최초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번 대선의 성격은 누가 뭐라 그래도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합의되어 있어서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내지는 중도의 보수까지 있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거 초반부터 1강 이재명 후보, 1중 김문수 후보, 1약
우리 이준석 후보로 이렇게 이 판이 굳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리얼미터 조사기관이고 의뢰사가 에너지경제였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무선 100% 조사 표본오차 뭐 이게 지금 제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재명과 김문수가 양자 대결을 했을 때 54.3 대 40.4. 이재명과 이준석이 양자 대결을 해도 51.4 대 3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되어도 커다란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오히려 지지율이 높을 줄 알고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보다는 10% 이상 나오는 것. 따라서 이렇게 볼 때는 두 후보가 단일화의 명분이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이 조사 근거를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를 할 텐데 이준석 후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져라.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 쇼만 하지 말고 친윤 세력과의 결별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결별을 김문수 후보가 호응할 리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일화는 이준석 후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문수가 되든 이준석이 되든 저는 양자 대결 자체가 전제가 어려운데 양자 대결이 되더라도 두 후보 간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김문수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보수 지지층들이 극우부터 중도 보수까지 일정하게 결집하는 그런 현상 정도를 보이는 건데 이것도 현실 투표장에 가면 이렇게 40%까지 득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서요. 저는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김문수로 되나 그리고 이준석으로 단일화가 되나 이재명 후보의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대선 후보 지지 강도도 매우 이제 결집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분들이 81.3%나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결정을 했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거죠. 네, 잘 아시겠지만 선거 초반에는 부동층, 스윙 보터들이 많이 존재하다가 선거가 시작되면 이제 진영 대결, 전통적인 한국 정치에서 양강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재미나는 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울산 영남의 민심이 보수로 결집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조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보수가 지금 현재 아직도 결집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전통적인 과거의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양당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해 나가는 것과 더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득표했던 최초의 51.6%로 한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 득표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남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대략 전문가들은 선거를 바라볼 때 후보 구도, 선거의 흐름과 기세 이런 것을 선거를 판단하는 세 가지 요소로 보는데요. 아마도 TK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보수의 지지층들을 총 결집시키지 못하고 과거 같으면 7-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실제 득표율도 70%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득표율이 40% 지지율 맞아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후보 면에서나 구도 면에서나 보수 유권자들이 아직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점입니다. 인물로 보면
아시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의 대리인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쇄신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구도 면에서도 이번 대선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주권을 승리시키는 선거인지 아니면 의회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내란과 비상계엄이 옳다고 하는 그런 싸움인지에 대해서조차도 구도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구 경북에 있는 분들은 인물을 보나 구도로 보나 이번 대선에서 왜 김문수 후보를 보수의 대표로 찍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결심하고 있지 못한 것이 40%대의 지지율에 머무는 게 아니겠나 싶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될 것은 저는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이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즉 보수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꾸로 호남에서는 원래 이명박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승리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고 하는 세력 흐름들이 호남에서 아주 강도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0년 5.17에 네.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분연히 떨쳐져서라는 사람들이 호남 세력들이거든요. 호남에 있는 국민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이왕 이재명이 되는 거 내가 굳이 한 표 행사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투표에 소극적이보다는 80년 5월 18일 들고 일어난 것처럼 호남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을 준엄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영남은 투표율이 좀 낮아지고 호남은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남에서의 보수 응집력이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웠던 51.6%의 최고 득표율을 경신하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모습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당선된 대통령의 득표율 중에 가장 높았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51.55%였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8.56%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는 높을 거라고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인지 예측의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그러면 미아리에 좌판을 깔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51.55%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일단 높은 수치예요. 만약에 네. 더 높다면. 역대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는 의미에서 대선 투표율이 저는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역대 51.6%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원래 투표라는 것이 좋아서 찍는 것보다는 저 사람 저때 대선 안 된다는 심판 투표, 회고적 성격의 투표가 아주 강한 의미를 갖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있지만 아마 그 이전에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윤석열의 무능한 리더십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중도 보수층까지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투표율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선전을 기반으로 한 득표율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심판론이 영향을 미치는 대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여론조사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 여론이 55.6%거든요. 그럼 교체를 원하는 여론 중에 상당수는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라는 게 현실적으로 압도적으로 상대 후보보다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만 정권 교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뭐 권영국 후보라던가 야권 성향의 후보가 있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 교체 흐름도 이재명 후보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서의 압도적 승리의 중요성들은 대선 자체를 승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동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은 6월 3일 투표하고 6월 4일 개표가 나온 다음에 바로 당사를 서초동 법원 앞으로 옮겨서 그동안 진행되고 연기되었던 재판들 빨리 해서 대통령 심판하자라고 나설지도 모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49대 51의 아슬아슬한 싸움보다는 압도적인 55대 45라든가 60대 40 정도의 선택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제가 볼 때 내란을 완전히 세력을 진압하고 향후에 국정 운영에서 다양한 경제 회복이라든가 그리고 개혁 조치들을 이재명 정부가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대선은 대선 승리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국정 운영 동력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압도적 승리로 다음 국정 운영까지 생각해 주셔야 한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정치인생톡 서양호 사람과정치연구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